아이는 정말 많이 개우는 아이예요. 수면 교육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눕혀놓지 못하시는 부모님들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개운다는 거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 엄마들은 다들 우리 애기 분수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막상 동영상이나 아이가 토하는 것을 보면 그냥 귀여운 딱 이 정도인데 엄마의 눈에는 이건 분수토야. 맞아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게 이게 역류인지 구토인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소아청소년과 김혜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면 환경, 수면 교육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인스타로 되게 인연을 맺었었는데 네. 우리 스베맘님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과 길잡이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활동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혜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수면 교육을 하는지 네. 그리고 우리 아이 굳이 수면 교육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수면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은 채 네.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에서 좀 보셨던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소아청소년과에서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교육 그리고 뭐 수면 위생 이런 것들을 조금 저해야 하는 요인이 많은 부모님들이 울음이 많아요. 임신했을 때만 해도 나는 정말 단단하고 똑똑한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막상 나와보니까 이렇게 유리 같고 소중한 애가 막 우니까 패닉하는 게 사실 맞아요. 부모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아이가 사실 못 잔다고 하더라도 이 울음 때문에 수면 교육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아이가 울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울음에 있어서 혹시 애착이나 정서 발달이나 신체 발달까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애착이라는 정의 자체가 아이와 이제 주 양육자 간에 있어서 충분한 인터랙션이 있을 때 형성되는 관계인데 아이랑 양육자랑 잠자고 수면 교육할 때만 인터랙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 그냥 쉬었어요 울 때, 아니면 좀 짜증나요 울 때, 요때 제깍제깍 잘 반응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엄마가 이제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서는 애착 형성이 분명히 가능하고 잘 때 잠시 우는 거를 내 말을 안 들어줘.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어. 이렇게 애착 형성이 떨어진다고 자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낮 시간에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면 애착 형성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울음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들 물어보세요. 밤에 이렇게 계속 우는데 언제까지 지켜봐도 되나요, 선생님? 그러면은 보통 말씀을 드려요. 15분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못하세요. 맞아요. 15분을 어떻게? 맞아요. 그럼 5분을 말씀드리면 5분도 거의 1년 같다. 지옥 같다. 그래서 맞아요. 5분을 말씀드려야지 조금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사이에 아이가 이제 안아달라, 난 못 잔다, 울 때 5분만 타임워치 켜놓고 책 읽어보시고 안 들린다, 잘 수 있다. 물론 모니터링은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5분이 지나면 첫날은 엄마도 이게 1년 같은데 둘째 날부터는 아이도 3분밖에 안 울고 엄마도 이게 점점 되네. 이거를 일주일만 하시면 확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애착 형성이 굉장히 말이 많은 부분이기는 해요. 맞아요. 너무 우는데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주부모님들께서는 애를 너무 방관한다, 너는. 안 된다. 맞아. 이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서는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낮 시간에 인터랙션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저도 현직에서 컨설팅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듣는 고민이신 것 같아요. 애착을 쌓으려고 이 아이의 불안도를 줄이려고 내가 안아서 재워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진짜 양육자의 태도,
양육자가 이 육아관이 어떤지, 네. 이 부모가 허용적인 부모인지, 아니면은 이 부모가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모인지, 강압적인 부모인지, 이런 부모의 태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이 애착에 분명히 요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희 아이는 정말 많이 개우는 아이예요. 이게 역류가 되게 심한 아이예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역류망지 쿠션에 아이고. 새벽에 이제 눕혀놓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침대에다 눕히고 이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사실 그 새벽에 너무 못 주무시고 그쵸. 아이도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에서 어쨌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수면 교육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눕혀놓지 못하시는 부모님들,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우는 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문의가 오면 소아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세요? 이제 아이들이 개운다는 거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 엄마들은 다들 우리 애기 분수토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막상 동영상이나 아이가 토하는 것을 보면 그냥 도르륵 귀여운 뿅? 요 정도인데 엄마의 눈에는 이건 분수토야. 이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게 이게 역류인지 구토인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역류는 정말 힘없이 식도에 있는 음식물들이 밖으로 갑자기 나오는 것이고, 구토는 우리가 말하는 울렁거리는 그런 오심을 동반을 하면서 복압이 올라가요. 울렁, 울렁, 울렁 하다가 분수처럼 출성 구토를 하는 것을 구토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가지를 엄마 눈에는 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신생아기에는 사실 역류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식도랑 위를 이어주는 관략근 자체가 정말 미숙하기도 하고 성인보다 직각에 가깝고 엄청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바로 눕히고 하면은 개울 이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구토인지 역류인지를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정말 이제 이거는 구토고 위험한 질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는 먹고 정말 구토를 뿜어내듯이 한 다음에 배고프다고 울어요. 이거는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소아과에 방문을 해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필요하다면 초음파까지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토를 하면서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아니면 초록색 물, 담즙이 섞여 나온다. 이거는 정말로 전문의의 의견을 구하고 질환을 판별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장 곡선을 따라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요거를 집에서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소변량이 정확한지, 우리 애기가 맨날 소변을 보는 만큼 보는지. 신생아 기준으로는 8시간 이상 소변이 없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필수죠. 계속 분유를 먹이는데, 유동성 식품을 먹이는데도 소변이 없다는 것은 아이에게 흡수되지 않고 계속 개워낸다는 뜻이니, 그때는 지금은 잠보다 아이의 질환이 중요한 상태이니까 수면 교육은 조금 미루고 아이의 질환 해결이 먼저이고요. 이런 게 아니다, 잠깐씩 역류하는 거는 밤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거, 그리고 트름 시간을 충분히 해주는 것, 그 정도만 조절을 해줘도 충분히 수면 교육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 역류와 구토가 조금 시간대가 있나요? 예를 들어 역류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서가 역류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먹고 나서 뭐 1시간 이상이다, 뭐 이런 기준점이 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역류는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구토도 먹었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먹지 않았을 때도 맞아요, 일어날 수 나중에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성인은 이제 울렁거린다, 꿀렁거린다, 토할 것 같다, 이걸 말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겉으로 본 것만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먹은 이후 시간으로만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되게 오늘 되게 좋은 지식을 얻은 것 같아요. 역류와 구토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보니까 바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해가지고 터미타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 이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터미타임을 그냥 원래 신생아 때부터 시작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터미타임이 그렇게 많이 대중화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많이들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걸 얼마나 시행을 해줘야 되는지 언제부터 해줘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부족한 것 같은데 터미타임을 하면서 뭐 두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쵸. 이 터미타임 그리고 이제 두상 교정 이런 부분도 사실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면 교육을 하면 등대고 높여야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 두상이 조금 망가지지는 않나요? 우리 터미타임 저희 아이 하기 너무 싫어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신생아실에서 퇴실하는 순간부터 맞아요. 집에서 가능하다. 대신 온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특히 이제 캥거루 케어처럼 엄마 배에, 아빠 배에 눕혀서 아이와 이제 아이 컨택 하는 정도의 터미타임을 이제 서서히 이제 진행시키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교육들을 하세요. 집에 가면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잘 지켜보세요. 조부모님들은 특히 목도 못 가는데 이거 아동 학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애기 힘들다 하시는데 맞아요. 대근육 발달에 정말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터미타임이. 그리고 이제 등 대고 눕혀서 두상이 나빠질까봐 베개를 씌워서 우리 아이의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높이느니 내가 지켜보는 와중에 터미타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애기 두상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더더욱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제가 그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이렇게 재우면 두상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 좀 사두증이 있어서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저는 항상 두상은 미용이고 안전은 진짜 안전이니까 미용과 안전 중에 저는 안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미용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터미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좀 침대 위치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낮 시간에 놀이할 때 또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사두증이 심한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헬멧 교정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가면 늦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너무너무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아과 진료를 가시거나 아니면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접종 시간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두위를 좀 재해 주시거든요. 소아과를 가면 네네네. 우리 애기 두위가 괜찮은지 두상이 괜찮은지 사진 같은 것도 찍어가면서 보면은 특히 위에서 뒤에서 한 번씩 찍어서 보면은 많이 찌그러지진 않은가? 교정이 필요한 시기인가? 요거를 상의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그게 두려워서 이제 제품을 써서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조금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수면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산후 우울증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뵈게 돼요. 이 부모님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 수면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셔서 컨설팅까지 오시는 경우들도 많고 아이가 자지 않으니까 나의 육아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이 돼서 이 산후 우울증 정도가 좀 심해지고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내에서 제가 케어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어머님께서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하셔서 아버님께서 너무 좀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CCTV를 두시고 혹시나 어머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히스토리가 있으신 채 컨설팅 오니까 컨설턴트인 저희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이 어머님께서 연락이 안 되면 저희도 불안하고 그래서 되게 마음 졸이면서 컨설팅을 했던 것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실 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 그 키워드가 사실 부모님들께도 매우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산부인과 간호사로서 일을 했었을 때 산후 우울증에 대한 교육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런 분명히 우울감이 있었거든요. 그쵸. 산부인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산후 우울감, 산후 우울증 이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 왜냐하면 이미 호르몬적인 변화가 워낙 많았어요.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고 아이는 나왔고 호르몬은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보이지 않던 새로운 생명체가 내 눈앞에 있고
부담감과 호르몬의 변화, 이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게 생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죄책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맞아. 않고 우울할까? 맞아요. 나는 나쁜 부모야. 여기에서 이제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사는 우울증, 우울감은.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조금 벗어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을 받아라.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다. 모두들 그러니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서 한 하루 정도는 아이와 이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한번 보내보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재충전이 되지 않거나 이 우울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이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정말 나도 사는 우울증인가? 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이가 자는 시간에 다른 일들, 뭐 치운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한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싫고, 책 읽는 것도 싫고, 내가 원래 좋아하던 음악 듣는 것도 싫고, 이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그때도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저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를 해칠까? 우리 이런 말씀도 카카오톡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머님 컨설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 마음도 건강하시고 튼튼하셔야 수면 교육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꼭 이거는 전문의 진단 받으시고,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담이라도 맞아요. 하시면 훨씬 괜찮아지실 거예요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우울감, 우울증이 있는데 그거를 뭐 동네방네 자랑하지 않잖아요, 엄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에게만 이 시련이 왔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이건 정말 누구나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정말 이런 느낌이 드시거나 아니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것 같다면 체하시지 마시고 육아에 도움을 받으시고, 맞아요. 나도 도움을 받아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해소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전문의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이드라인 자체가 4주 기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생활 습관을 교정해보고 나의 마음을 조금 달래보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데도 4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시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컨텐츠가 우리 슬비맘님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 안전한 수면 환경도 조성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큰 숙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유튜브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